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은 두 번째 솔라리스를 개발할 때 1세대 자동차의 문제점을 대부분 고려했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현대 솔라리스에는 방음 성능이 향상되고 서스펜션이 개선되었으며 빌드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방음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에도 일부 안목 있는 소유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윙윙거리는 휠 아치가 특히 짜증나고 불만족한 고객은 추가 소음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뷰리는 눈에 띄게 강해졌고 아뷰리를 향해 날아오는 돌과 기타 잔해물을 더욱 자신있게 저항합니다. 페인트 작업은 여전히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양이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후드 위로 뛰어오르더라도 긁힌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본체 철 자체는 우수한 내식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도 안 된 가장 오래된 자동차라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차체 부품, 범퍼 및 헤드라이트 가격이 다소 높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점에서 이러한 예비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불행히도 인테리어는 마감재의 품질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면 패널과 도어 트림은 만지기 힘들지만 아주 기분 좋게 보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긁힘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립에 만족했습니다. 귀뚜라미가 아직 기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지만 자동차는 아직 꽤 어리기 때문입니다. 엔진도 스스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변 위상 시스템과 밸브 타이밍 드라이브의 플레이트 체인을 갖춘 기본 1.4리터 카어 G4 LC 시리즈는 적절한 특정 출력, 4초는 109개의 힘으로 쉽게 부서질 수 있음과 놀라운 효율성으로 구별됩니다. 동시에 아무런 손상 없이 92 휘발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어린 시절의 질병은 엔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고 솔레리스 소유자 사이에서 수요가 많은 더 강력한 1.6리터 장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진은 눈에 띄는 진동과 함께 공회전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크랭크 샤프트의 작동 속도는 600rpm에 불과합니다. 또한 많은 공식 딜러는 이것을 자동차의 디자인 특징일 뿐이며 전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일부 전문 기술센터에서는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글쎄, 일반적으로 모터는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두 동력 장치 모두 10만 킬로미터 후에 타이밍 체인이 늘어납니다. 또한 마모 징후가 나타나면 교체해야 하는 촉매 변환기뿐만 아니라 산소 및 공기 질량 센서도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으며 수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라디에이터는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대 4개월 후에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두 6단 변속기 모두 매우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 후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어 싱크로나이저의 마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치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경우 상자는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오일이 채워집니다. 클러치는 평균 10만 킬로미터에서 작동합니다. 디스크 또는 릴리스 베어링이 마모된 후 어셈블리는 클러치 바스켓과 함께 어셈블리로 교체됩니다. 15만 캄가 넘는 장거리 주행에서는 수동 기어박스 레버의 플라스틱 부싱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 키트는 설치 비용만큼 저렴합니다. 가혹한 현실에서 자동 변속기에 액체 윤활유를 교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일은 운전 스타일 및 작동 조건에 따라 6만에서 9만 킬로미터마다 교체됩니다. 그러면 자동 변속기는 최대 3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밸브 본체 고장, 토크 컨버터,
또는 클러치 팽마모, 변속기 제어 장치 저하. 그러나 이는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자는 내구성이 있습니다. 서스펜션, 전면 맥퍼슨 스트럿, 후면 반독립 토션빔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다. 세시에서는 스트럿과 스테빌라이저 부싱이 가장 먼저 파손됩니다. 부품도 저렴하고 교체 비용도 저렴합니다. 특히 전문 서비스 센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음 블록이 있는 볼 조인트는 평균 7만에서 11만 킬로미터 지속되며 충격 흡수 장치는 5만 킬로미터 후에 안개가 낄 수 있지만 이는 세단의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더 나쁩니다. 일부 솔레리스에서는 표준 충격 흡수 장치가 120km/h 이후에도 도로를 잘 고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전 세대의 첫 번째 자동차조차도 이에 대해 유죄였습니다. 선미가 고속으로 좌우로 던지기 시작했고 차가 눈에 띄게 던져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충격 흡수 장치의 디자인을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보시다시피 해당 에코는 여전히 최신 솔레리스에 나타납니다. 세단의 전기 장비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사실 멀티미디어 및 키리스 출입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기능과 오디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매를 위해 세단의 모든 개조를 안전하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글쎄, 자동차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아 리오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자동차는 디자인 면에서 더 흥미롭고 구조 면에서는 솔라리스의 정확한 기술 사본입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